국민회관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법적인 정비구역을 지정을 위한 계획안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들한테 보여드리고 공람기간이라고 저희가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 기간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게 거친 다음에 다시 저희 구2에 의견 청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로 상정이 되면 서울시 심의를 통해서 정비구역 지정 여부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계획안을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동의서와 추정분담금을 통지해드렸잖아요. 주민들께서 추정분담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평형에서 어떤 평을 갔을 때 금액이 환불되는 거야 아니면 납부를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직접 작성하신 평가사님이 오셨으니까요. 궁금한 거 많이 여쭤봐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바로 정비계획안과 추정분담금 살출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맡았던 대한건축사사무소 윤형식 이사님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불 좀. 안녕하십니까. 창신동 23일대 정비계획안 수립 용역을 맡고 있는 대한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의 윤형식 이사입니다. 앞서 이제 주민 설명회를 드리기 전에 이 계획안을 만들기 위해서 시와 구 그리고 신통기획과 MP 선생님 그리고 주민참여단 여러분하고 저희 용역사와도 협력업체까지 서로 한 팀이 돼서 많은 협력과 노고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대상지는 2021년 말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2022년 5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신통기획 수립 3차례 회의, 금년 6월 신통기획 주민설명회를 거쳐 7월에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으며 9월에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추정분담금 및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를 배부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대상지 현황은 창신역 역세권이며 급경사 및 노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주거 환경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기본 구상입니다. 신속 통합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성과 사업성을 모두 확보하는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낙후된 해석장 부지 정비를 위해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부에 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낙산 창신 물가길 능선을 따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단지 내부에 연도형 상가 및 지형차를 활용한 테라스하우스 설치, 지목로에서 낙산을 바라보는 2개의 풍경축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낙산공원과 순임공원을 동서 방향으로 연결하는 입체 보행로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정비구역의 명칭은 창신동 2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며 위치는 종로구 창신동 23-2번지 일대이며 토지 등 현황을 보시면 토지는 300필지, 그중 231필지가 세우지이며 건축물은 195동, 권리자는 총 335명입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 및 제2종 7층 이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주택 용지로 종상향 계획하였으며 기존 채석장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되 기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각각 51,935제곱미터, 1041제곱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용 계획입니다. 지붕로 등 현황도로를 경계로 2개의 획지, 공동주택 용지를 계획하여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며 정비기반 시설은 지붕로 연결 진입도로 및 인접도로 확폭과 역사공원 및 지하부 자원순환센터를 복합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면적은 공동주택 용지 47,233제곱미터, 도로 5,651제곱미터, 역사공원 1041제곱미터, 자원순환센터 공원 지하부에 6,000제곱미터를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반시설의 비율은 25.8%에 해당이 되고 도로나 공원 그리고 입체 보행로는 사업 주체인 앞으로의 조합에서 설치하고 임차업을 하게 될 것이며 생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의 자원순환센터는 조성 주체가 공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체 보행로 계획입니다. 채석 낙산에서 서측 낙산에서 이어지는 채석장 전망대와 그리고 지붕로 쪽 그리고 수용구역 그리고 국립공원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보행로, 쾌적하고 편리하고 완만한 보행로 계획을 입체적으로 계획을 하였고 이 계획을 위해서 신도통합 기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지붕로로 인해 두 개의 창신동과 수인동이 서로 이제 단절되는 것을 연결하고 그리고 앞으로 창신역이나 지붕로에서 일반인들이 서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입체 보행로를 개척이 되었으며 보시면은 이렇게 지형 단차가 심한 부분을 필요로 인한 이 엘리베이터나 입체 엘리베이터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나 그런 데크 상부를 이용하여 완만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수민동과 함께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정비 계획안입니다.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이며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획지 1, 2로 구분하며 건폐율 60% 이하, 기준 용적률 206.8%, 292.55%, 상한 용적률 216.8%, 236.92% 이하, 법적 상한 용적률 획지 249.14% 이하에서 건축계획은 210% 그리고 249.14%로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최고 높이는 28층 이하로 낙산 최고 높이 이하인 해발고도 125m 이하로 계획을 하였으며 건축성 폭언 3m 개인 및 지붕로에서 대상지 그리고 역사공원 연결 그리고 단지 출입구 대상지 상신 육각길 연결되는 6m 폭의 방금 말씀드린 입체보행로 포함하여 두 개의 공공보행 통로를 계획하였고 서축 3만호 놀이터 그리고 상신 육각길 변으로 연도형 상가 배치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 계획입니다. 급경사 구릉지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3층에서 최고 28층까지 한상형과 탑상형을 혼합 배치하고 저층부에 테라스하우스를 배치하여 약 20여 개 동을 계획하였습니다. 단지 차량 출입구는 1단지 동측 1개소, 서측 1개소, 북측 1개소, 총 3개소와 2단지에 북측 1개소를 각각 계획하였고 건폐율 28.28%, 용적률 214.81%, 연면적 총 165,433제곱미터, 그리고 28층 이하 총 세대수는 1038세대, 주차대수 1533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주택공급계획 보시겠습니다. 총 1038세대 중 분양 879세대, 그중 조합원 분양은 315세대, 일반 분양 564세대를 그리고 임대 159세대, 그중 의무 임대 156세대, 국민주택 규모 3세대를 계획하였고
전용 3구 타입, 46 타입, 그리고 5구 타입, 74 타입, 84 타입, 104 타입으로 다양한 주택 형형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일종의 가안으로 향후 건축 심의 등 인허가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체 조감도입니다. 낙산 및 평신 육각길 능선을 배경으로 주변 아파트 단지와 조화되는 급경사 구름지를 활용한 계획안입니다. 부분 조감도입니다. 대상지에서 연결되는 이체 보행로 브릿지를 통해 수민동으로 이어지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수정 분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정 분담금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분담금으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변동이 될 수 있으며 본 추정치가 향후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것 또한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양가는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 및 시세 등을 고려하여 향후 추정치 일반 분양가 평당 평균 3,350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약 85%인 2,85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 3구 타입 조합원 분양 5억 5,340만 원, 일반 분양 6억 5천만 원, 5구 타입 조합원 분양 7억 7,240만 원, 일반 분양 9억 720만 원, 84 타입 조합원 분양 9억 7,700만 원, 일반 분양 11억 4,840만 원 등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정자산 총액 추정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위에 개별 공시가격 기준으로 공동주택은 고정률 2에서 2.3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상가는 토지의 경우 고정률 2.2, 건물은 대략 단가 곱하기 연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종후자산 총수입은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 그리고 임대주택 매각가, 등생시설 분양분, 매출 부가세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사업비 추정은 건축 공사비 평당 900만 원 곱하기 연면적을 적용하였고 기타 공사비는 건축 공사비의 2% 적용, 그 외 사업 정비를 포함하여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 몽땅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추정 비례율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제하고 그것을 종전 자산 추정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나온 비례율은 107.04%로 나타났습니다. 추정 분담금 산정 예시입니다. 이를 보시면 동전자산 추산액의 추정 비례율을 곱하여 예상 권리가액이 산정되며 추정 분담금은 동전자산 추산액에서 공급주택 분양 가격을 제하여 추정 분담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그 예를 들자면 전용 5구 기준으로 7억 7,240만 원에서 예상 권리가액 8억 3,900여만 원을 빼면 돌려받게 되는 환급금은 6,700여만 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전용 84 기준으로 9억 7,700만 원에서 예상 권리가액 8억 3,900여만 원을 빼면 부담금은 1억 3,700여만 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전자산 추정 금액에 따른 예상 분담금은 공전자산 6억 3,300여만 원 및 비례율 107.04%로 04% 기준으로 예상 권리가액 6억 7,700여만 원이며 전용 5구 타입을 분양받을 시 9,400여만 원을 부담하고 84 타입은 2억 9,900여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3구 타입이나 4구 타입을 분양받을 시 1억 2,400여만 원 또는 4,600여만 원을 환급하게 됩니다.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에 따른 비례율 변화표를 보시면 공사비 900만 원, 그리고 일반 분양가
3,350만 원 기준으로 방금 말씀드린 107.04%로 나타나며 공사비 최소 800만 원 그리고 분양가 최소 3,020만 원을 할 경우 비례율은 35.27%로 최소 나오며 공사비 1,000만 원에 분양가 3,690만 원으로 산정할 경우 비례율은 178.8%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향후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 통합기 확정하여 7월 12일 국로 통보가 되었고요. 지금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절차로 현재 정비계획안 공란 공고가 지난 금요일부터 공고가 되었고 11일까지가 마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것이며 다음 달 12월에 이제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고 나서 이제 시로 정비구역 위반 신청을 하면 결정 신청을 하면 이제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정비사업의 절차인데 그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이후에 그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받거나 직접 조합설립 인가를 하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 후에 그 시공사 선정을 하고 그 사업시행 계획 인가, 건축심의, 교통, 환경 등 그 통합 심의를 거치고 나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 자신의 이제 개인의 그 자산에 관한 어떤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인가받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이주 및 착공을 통해서 향후 이제 준공 및 청산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그러세요? 어떤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셨나요? 다 안 가. 그러세요? 내가 말 한번 할게요. 28층 짓는다고 그랬죠? 네. 28층이면은 내 땅에다가 28층 짓 거 아니요? 아, 나는 공짜 주면 되잖아? 근데 질문은 좀 나중에 해주시고요. 왜?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완적인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신 거는 질의응답을 좀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할게요. 한 개도 모르겠어. 뭐 말이야. 저희가 이제 용어가 약간 좀 낯선데요. 재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땅과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대상으로 이제 아파트가 건립이 될 거고요. 아파트를 건립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아파트를 건립을 하고 나면 그 건물이 분양을 하거나 했을 때 또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그게 이제 수익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수익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출 부분이 있고 그거를 뺀 거를 조합원들이 갖고 있던 종전 재산으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정도의 각각의 이익이 배분되는지 그게 이제 비례율이라는 겁니다. 그럼 비례율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내 재산 가치가 사업 이득을 곱해주면 약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에서 종전자산 추산액이라고 해놓은 부분 요거는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평가 금액이에요. 추정 비례율은 뭐냐면 사업을 하면서 이득이 생겨서 그거를 보정시켜주는 부분. 100원짜리가 비례율이 120이다 그러면 120원이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해서 계산했더니 7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7억은 내가 신규 분양을 받았을 때 권리가액인 거예요. 요거는 종전자산 추산액, 추정 비례율을 곱해서 내 예상 권리가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갖고 어떤 아파트를 받을 건가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7억인데 조합원 분양가가 18평이 5억 5,300이에요. 여유가 있잖아요. 7억에서 5억 5,300을 빼면 요 정도는 돈을 받고 들어가시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7억이 넘지 않습니까? 25평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7억이고 이거는 조합원 분양가가 7억 7천입니다. 그러니까 7천만 원 가까이 더 내고 들어가시는 그런 표예요. 근데 다만 요거는 지금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의 여지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정비계획 단계에서부터 추정 분담금을 보여드리고 주민들이 진짜 사업을 할 건지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값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보시고 예상하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이 정도면 아파트 분양을 받는데 부담이 너무 커. 그러면 동의 안 하시는 거고요. 이 정도면 수긍할 것 같아. 그리고 저거는 지금 시점에서 5억 5천을 내가 18평을 받지만 건물이 지고 나면 이거에 대한 가치는 또 상승하거든요. 저희가 예측한 것만 5억 5천인 거지 준공이 나서 건물이 이제 거래되거나 형성되는 가격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정 분담금을 통지해 주는 게 총 종전에 3차례 통지를 해드렸어요. 종전 법령에 따르면 조합 설립 때,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때,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때 가면 이제 윤곽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얘는 그거보다 더 앞서서 정비 계획 때 보여드리다 보니 약간의 현실감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저희가 이걸 그냥 한 건 아니고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인 추정을 한 겁니다. 영 안 맞지는 않은 거고요. 이거를 보시고 주민들이 좋다. 정비구역으로 그러면 지정하자. 아니다. 이런 동의서를 저희가 배포해드린 거고 그걸 따라서 주민들이 의견을 표명을 해주시면 이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로 올릴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전체 주민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시로 올릴 수가 있고 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3분의 1 동의 요건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계획안으로서 그냥 끝나는 거고 그거는 주민들이 선택하시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시나요? 비례율 관련해 가지고 질문 하나. 그거는 나중에 질문 코너 때 저희 또 작업을 했던 평가사님이 오셨거든요. 상은님이 또 답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보면 주민들께서도 일반 주거지역 중에 1종, 2종, 3종 많이 들어보셨죠? 이 순서대로 용적률이 더 차등이 있습니다. 1종보다는 2종이 더 용적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고요. 3종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3종을 했을 때는 조례상에 서울시 조례상이 250까지 갈 수 있고요. 주민들이 보면 3종이 더 원하시잖아요. 2종보다는. 근데 다만 이런 용도 지역을 변경해 주는 게 서울시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종전보다 한 단계 오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1종, 2종 중에 7층, 그 다음에 2종, 3종 이렇게 총 4단계로 일반 주거지역이 나눠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 2종 7층이 많고요. 일부는 2종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용도지역 해주는 기준이 한 단계를 올려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구릉지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 상향을 안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구릉지를 하면 표고 차이가 40도가 나거나 경사도가 10도 이상이면 구릉지를 보고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용도지역을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 기준에 따라서 상향을 안 해주는데 저희는 표고 아시죠? 60m 가까이 나고요. 경사도 19%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거는 신통이라는 그런 목적 하에 공공성, 사업성 이걸 좀 보정해주기 위해서 용도지역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다만 이 지역도 3종으로 좀 올리고 싶지만 이 전면 부분이 제척이 되신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움직여야 돼서 조기만 저희가 3종으로 못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시에서도 고민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감한 용도지역 상향을 좀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거 질문하실 수 있게끔 잠깐 자리 정돈을 한 다음에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받을 거고요. 근데 다만 또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해주셔서 한 분이 또 너무 오래 하면 다음 분이 질문을 못 하시잖아요. 가급적 5분 이내로 좀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답변을 해주실 분 소개를 올리고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이번 추정 분담금 이제 산정하는 데 있어서 대안 측에 도움드린 감정평가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도시계획 부문 윤영식 이사입니다. 대한지회에서 건축계획 파트 맡은 강치훈 과장이라고 하죠. 질문하실 분은 거수를 해주시면 저희 직원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예, 요 앞에 계신 분. 예, 근데 안 들려서 마이크 좀 활용해. 아까 그 추정 비례율 계산할 때 그 총 수입 부분에 계산할 때 총 수입에 그 조합원 분양금하고 일반 분양금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일반 분양하고 조합원 분양금하고 그 금액이 동일합니까? 분양가가? 분양가는 보시면은 일반 분양가를 일단 일반 분양가를 기준으로 먼저 추정을 했고요. 일반 분양가 추정을 했을 때는 이제 주로 84 타입이 저희 이번에 계획된 게 많다 보니까 84랑 59 기준으로 주변 사례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주변에 이제 구축 아파트 중에서는 보문 파크뷰 라인, 그다음 위쪽에도 아파트가 있고 최근 이문이나 아니면 보문 센트럴뷰 아이파크 그쪽에 이제 최근 분양하는 사례들 금액을 좀 추정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랑 이제 계략적인 격차를 좀 산정을 해서 기준으로 일반 분양가 이제 59랑 84 타입을 평당 분양가를 잡았고요. 그다음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85% 이제 15% 낮게 산정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85%는 딱 특별한 기준은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이제 지구 지정 단계에서 타 사업장에 이제 진행했던 건들을 보면은 보통 80%에서 90% 정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5%로 일단 중위값 정도 적용을 해서 일반 분양분이랑 조합원 분양분 가격 차이는 든 상황입니다. 일단은 일반 분양 가격하고 조합원 분양가가 똑같으면 사업의 필요성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평가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분양가의 85% 정도 선으로 저희는 예측해서 잡았던 겁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조합원들의 분양가와 일반 분양 수익이 이 사업의 수익 구조가 되는 건 맞습니다.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리고 죄송한데요. 그리고 제가 안내를 못 드렸는데 질문하실 때는 거주하는 주소, 그다음에 성명을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사는 이사고요. 제가 이거 제대로 읽어봤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 건축비를 900만 원 선에서 계산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900만 원 선에서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제 생각에는 마이너스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어차피 해마다 약 10%가량은 추가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분담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던데 근데 먼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가는지. 일단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추정 분담금 하는 단계는 총 4번 있거든요. 지금 이제 지구 지정하는 단계에서는 있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하는 단계에서 있고, 사업 시행 인가 당시에 있고, 관리 처분 인가 당시에 있고요. 각 시점별로 저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고요. 지금 각 시점 저희가 이제 작업하는 시점에 그때 수준에서 분양가나 사업비를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비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창신동이 좀 구릉지가 있다 보니까 딴 데보다 좀 높게 잡은 감은 있는데 보통 요즘 이제 재개발 단지 하는 사업장들이 한 750 수준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의 이제 다른 타 지역의 구릉지랑 그다음에 그냥 평지 차이가 한 10에서 15% 정도 이제 공사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거 감안해서 일단 보수적으로 900 정도 잡은 거고, 말씀 주신 것처럼 추후에 이제 사업비가 오른다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은 동일하게 이제 분양가도 사실 사업비에 연계되다 보니까 오를 거거든요. 그럼 비례율은 이제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거고. 지금 상황 보면은 어쨌든 현재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 당분간은 하방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요. 근데 공사비는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보내주신 저 추정 분담금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은 굉장한 부담이 많이 생길 거예요. 여기 주민들이 예, 뭐 여기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줄 수가 있나 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확정을 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 공사비는 사실상 이제 추후에 시공사가 선정되면서 그때 이제 협상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거거든요. 지금 제가 그런 미래를 예측할 수는 전혀 없는 거고, 저는 현 시점에 이제 백데이터, 다른 사업장과의 백데이터, 그다음에 저희 사업장관의 뭐 공지 같은 특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 시점에서만 이제 분양가도 추정하고 사업비도 추정하고 공사비도 추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추후에 이제 조합 설립 당시에 다시 추정 분담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상승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저 수치로 본 거라서 미래를 예측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정 분담금에 대한 단계가 저희가 정비기획 때 한번 조합 설립이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넘어갈 때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 허가 받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관리처분 단계 때 관리처분이라는 거는 종전 재산을 내가 뭐를 분양을 받을 건지 변환 계획을 수립하는 거를 관리처분 단계라고 합니다. 그때 다시 결정이 돼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리고요. 근데 다만 통상적으로 지금 재개발 사업을 했을 때 관리처분 때 진짜 최종적인 단계였었잖아요. 그걸 예측을 했지만 준공 때는 보면 또 벗어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 근래 공사 자재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누구도 예측을 못했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공사 조합 간의 어떤 공사비 진액 때문에 중단된 현장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만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정을 한 것뿐입니다. 그거는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른 질문하실 분, 이 앞에 계신 분 23-420 이재훈님 다시 말씀드렸는데 이 표가 나와서 잠깐 어차피 주민 설명이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